자, 오늘은 총 5개 파트로 진행됩니다. 파트 1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국제무역전쟁 한복판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야기거든요. 마치 친한 친구끼리 갑자기 삐져서 눈치 싸움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원어민 경제기사에서 자주 쓰는 엄청난 비주얼 표현들,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긴 문장도 술술 읽어내는 비법을 다 배울 거예요. 자, 커피 한 잔 딱 준비하시고 저랑 함께 스트림 리딩의 세계로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Canada vows dollar for dollar response as US puts 50% tariffs on some goods. Part 1. 미국의 50% 관세 조치에 맞서 1달러 대 1달러 대응을 맹세한 캐나다. 파트 1.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은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깜짝 50% 관세를 때려부었어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에 지지 않겠다며 손해액을 1달러 대 1달러로 정확히 맞춰서 응징하겠다고 엄숙히 맹세했답니다. 이 무역 분쟁으로 일자리 손실도 우려되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는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나라의 정치적 관계가 쩍쩍 갈라지는 데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Collapse of trade talks could lead to job losses, but biggest impact on traditional allies is expected to be political.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Collapse. 붕괴는요. 무역 협상이 무너진 거죠.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Of trade talks. 무역 협상에. 무역에 관한 대화들이 오갔는데 그 대화 자체가 붕괴해버린 겁니다. Could lead to.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결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뉘앙스예요. 길을 만들어 이어간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Job losses. 일자리 손실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죠. But. 하지만요. 여기서 흐름이 확 꺾입니다. 앞의 내용과 대비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는 힌트입니다. Biggest impact. 가장 큰 영향은 가장 거대한 충격이라는 뜻이에요. 임팩트라고 하죠. On traditional allies.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미치는, 예전부터 딱 붙어 다니던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요. Is expected to be. 예상됩니다. 일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패턴이에요. Political. 정치적인.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무역 협상의 붕괴는요,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정치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Collapse of trade talks could lead to job losses, but biggest impact on traditional allies is expected to be political.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여기서 be expected to be 패턴이 등장했어요. 미래의 예정이나 예상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직독직해로는 예상됩니다. 일것으로라고 앞에서 뒤로 흐름을 쭉 유지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뒤로 되돌아가서 정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끌어오지 않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두고 읽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임팩트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서 임팩트 있는 장면 할 때 그 임팩트 맞아요. 원어민들도 일상에서 진짜 자주 써요. 이거 나한테 엄청난 임팩트였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레디셔널 얼라이즈, 즉 전통적인 동맹국이라는 표현, 뉴스에서 두 나라가 친할 때 항상 등장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policy could lead to significant changes in our daily lives. 새로운 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이어질 수 있어요. The biggest impact of the merger is expected to be on the local economy. 합병의 가장 큰 영향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US has imposed 50% tariffs on some goods from Canada, and the country's Prime Minister, Mark Carney, has vowed to match them dollar for dollar after the collapse of trade talks.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The US. 미국은요. 이 문장의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Has imposed. 부과했어요.
임포즈드는 세금이나 규칙을 억지로 얹어서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든다는 느낌이죠. 50% tariffs. 50% 관세를. 테리프스는 관세, 즉 세금이에요. 수입품에 붙는 비용이죠. On some goods. 일부 상품에. 오는 표면에 딱 붙여서 얻는다는 이미지로 쓰였어요. From Canada. 캐나다에서 온.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밝혀주는 전치사예요. And. 그리고 앞의 상황에 이어서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표시입니다. The country's prime minister. 그 나라의 총리인. 바로 캐나다의 총리를 지칭하는 거죠. Mark Carney. 마크 카니가. 실제 인물 이름이에요. 이름도 한글 발음으로 쭉 읽어주세요. Has vowed. 맹세했어요. 바우는 엄숙하게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단순 약속보다 훨씬 무거운 뉘앙스죠. To match them. 나아가 맞추려고, 그것들을, to 부정사로 나아가 맞추려고, 즉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뜻이에요. Dollar for dollar. 1달러 대 1달러로, 1달러를 맞받아치겠다는 뜻이죠. 손해액을 정확히 맞춰서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After the collapse. 붕괴하고 난 뒤에요. 애프터 뒤에 오는 일이 실제로 먼저 벌어진 일이에요. 어순대로 익대 완료 표지를 써서 시간의 흐름을 살립니다. Of trade talks. 무역 협상에. 무역 협상이 붕괴하고 난 뒤에 맹세했다는 흐름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미국은요, 캐나다에서 온 일부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요, 그 나라의 총리인 마크 카니가 맹세했어요. 무역 협상에 붕괴하고 난 뒤에요. 그것들을 나아가 맞추려고 1달러 대 1달러로.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The U.S. has imposed 50% tariffs on some goods from Canada, and the country's prime minister, Mark Carney, has vowed to match them dollar for dollar after the collapse of trade talk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여기서 to match them, 즉 to 부정사가 등장했어요. 나아가 맞추려고 뒤이어 진행되는 동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after the collapse of trade talks 부분, after 뒤에 오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역 협상에 붕괴하고 난 뒤에요라고 완료 표지를 사용해서 시간 순서가 꼬이지 않게 앞에서 뒤로 쭉 흐름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달러 포달러 표현 진짜 멋있지 않나요? 원어민도 상대방의 타격을 정확히 똑같이 되갚아줄 때 이 표현을 써요. 내가 100달러 손해봤으면 너도 100달러 손해봐야 해. 이런 식의 단호한 대응을 나타낼 때 딱 어울려요. 꼭 기억해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government has imposed new restrictions on imported cars.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했어요. She has vowed to match every donation dollar for dollar. 그녀는 모든 기부금을 1달러 대 1달러로 맞추려고 맹세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The tariffs came into force on about $20 billion, 14.6 billion pounds of goods, ranging from hockey sticks to tongue depressors, at 4.00 GMT.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The tariffs. 그 관세는요. 방금 말한 50% 관세를 가리키는 거죠. Came into force. 발효되었어요. 법이나 규칙이 힘을 얻어서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On about $20 billion, 14.6 billion pounds. 약 200억 달러, 146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숫자와 단위가 괄호 안에 같이 들어갔어요. 읽을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달러와 파운드 모두 한글로 읽어주세요. Of goods. 상품들의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Ranging. 범위가 이어지는 레인징은 범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분사예요. From hockey sticks. 하키 스틱에서부터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인 하키의 장비죠. To tongue depressors. 혀 앞자까지. 디프레서는 누르는 기구라는 뜻이에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입 벌리고 아 할 때 혀를 딱 누르는 나무 막대기가 바로 혀 앞자죠. 하키 스틱부터 혀 앞자까지 정말 다양하죠? At 4.00 GMT. 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4시에. GMT는 그리니치 표준시를 뜻하는 약자예요. 알파벳을 한 글자씩 GMT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애든 한 점에 콕 찍어서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요.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관세는요, 약 200억 달러, 146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발효되었어요. 범위가 이어지는 하키스틱에서부터 혀 앞자까지 그리니치 표준시 오전 4시에.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The tariffs came into force on about $20 billion, 14.6 billion pounds of goods, ranging from hockey sticks to tongue depressors, at 4.00 GMT.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레인징 프롬 A to B 패턴은 분사구가 명사를 설명하는 형태예요. 관계사가 생략된 것과 같지만 뒤집지 않고 범위가 이어지는 A에서부터 B까지처럼 앞에서 뒤로 그대로 이어 해석해서 흐름을 끊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at 전치사는 한 점의 콕의 이미지로 정확한 시점을 표현해요. 여러분, come into force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법이나 규칙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하고 효력을 발휘할 때 쓰는 말이에요. 뉴스에서 새로운 법이 발효되었다고 할 때 항상 등장하니까 이거 모르면 경제기사 절반은 놓치는 거예요. 꼭 귀에 꽂아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regulations will come into force next month. 새로운 규정들은 다음 달에 발효될 거예요. Our products range from basic tools to advanced machinery. 우리의 제품들은 기본 도구에서부터 고급 기계까지 범위가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Trade experts said the tariffs could result in some job losses, but the largest impact is expected to be political, driving a further wedge between the traditional allies.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Trade experts 무역 전문가들은 트레이드 익스퍼츠, 이 분야의 권위자들이죠. said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뒤에 이어져요. the tariffs 관세가 앞서 말한 그 관세를 가리켜요. could result in 초래할 수 있다고요. 리절트인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이어질 수 있다고 할 때보다 조금 더 결과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죠. some job losses, 일자리 일부 상실을,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but the largest impact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버트로 흐름이 전환되면서 가장 큰 파급 효과를 짚어요. is expected to be 예상됩니다. 앞서 배운 be expected to be 패턴이 또 나왔어요. political, 정치적인 것으로.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이 클 거라는 거죠. driving a further wedge. 더 큰 골을 파면서요. 드라이빙은 여기서 운전이 아니라 밀어붙이면서 쐐기를 박는 느낌이에요. 웨지는 쐐기, 즉 틈새를 벌리는 도구죠. 사이를 갈라놓는 엄청난 비주얼 표현입니다. Between the traditional allies.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에, 친했던 두 나라 사이에 더 큰 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무역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관세가 일자리 일부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정치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에 더 큰 골을 파면서요.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Trade experts said the tariffs could result in some job losses, but the largest impact is expected to be political, driving a further wedge between the traditional allies.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콤마 뒤에 드라이빙은 분사구로 결과를 표시해요. 앞 문장의 정치적 영향이 뒤이어 더 큰 골을 파면서 작용한다는 의미로 앞에서 뒤로 흐름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뒤집어서 동맹국 사이에 골을 파는 정치적 영향이라고 끌어당기지 마세요. 드라이브어 웨지 비트인 표현 진짜 강력해요. 쐐기를 박아서 사이를 벌린다는 뜻인데 원어민들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진짜 자주 써요. 그 소문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라고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이거 알면 기사 읽을 때 비주얼이 팍팍 살아나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new policy could result in higher costs for consumers. 새로운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The scandal drove a wedge between the two close friends. 그 스캔들은 두 친한 친구 사이에 골을 파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The trade row is the biggest rupture in recent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one of its closest allies and trading partners as Donald Trump's bellicose foreign policy angered officials in Ottawa.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The trade row. 무역 분쟁은 로우는 여기서 싸움, 분쟁을 뜻해요. 동네 한 바퀴 돌 때 그 로우가 아니라 말다툼할 때 그 로우입니다. Is. 그것이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The biggest rupture. 가장 큰 결렬인데요. 럽처는 단절, 결렬이에요. 혈관이나 파이프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관계가 와르르 무너진 걸 뜻해요. In recent relations. 최근 관계에서의 이는 어떤 범위 안에서를 나타내요. Between Washington. 워싱턴과 비트윈은 두 가지 사이를 뜻해요. 워싱턴은 미국을 뜻하죠. And one of its closest allies and trading partners.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교역 파트너 중 하나 사이에 가장 친한 친구이자 거래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길지만 앞에서 뒤로 쭉 읽어주세요. As Donald Trump's bellicose foreign policy.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의 호전적인 외교 정책이 as는 왜냐면거든요로 원인을 먼저 밝혀요. 벨리코스는 싸우고 싶어하는 호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코스, Angered officials in Ottawa. 오타와의 관리들을 분노하게 했거든요. 오타와는 캐나다 수도예요. 캐나다 관리들을 빡치게 만들었다는 원인이에요.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역 분쟁은 그것이죠. 워싱턴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교역 파트너 중 하나 사이에 최근 관계에서의 가장 큰 결렬인데요.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의 호전적인 외교 정책이 오타와의 관리들을 분노하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The trade row is the biggest rupture in recent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one of its closest allies and trading partners as Donald Trump's bellicose foreign policy angered officials in Ottawa.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여기서 as 접속사가 나오면 왜냐면거든요로 원인을 먼저 밝혀서 흐름을 이어줘요. 뒤이어 트럼프의 호전적인 외교 정책이 오타와 관리들을 분노시켰다는 사실을 앞에서 뒤로 쭉 읽어갑니다. 인과관계를 어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벨리코스라는 단어 좀 멋있지 않나요?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려 드는 그런 성향을 묘사할 때 써요. 영화 평론에서 이 영화는 벨리코스한 주인공이 등장한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럽처, 이거 위약에서도 쓰이는데 맹장 파열할 때 그 파질이 바로 럽처래요. 몸에도 쓰이고 관계에도 쓰이는 아주 파괴적인 단어예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recent argument caused a major rupture in their friendship. 최근의 말다툼은 그들의 우정에 가장 큰 결렬을 일으켰어요. His bellicose attitude made it difficult to negotiate. 그의 호전적인 태도는 협상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The two sides appeared close to a deal on Friday to lower tariffs on steel, aluminium, and cars, but the deal was scuttled at the last minute.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The two sides 양측은 두 나라, 양쪽 편을 뜻해요. appeared close to a deal. 합의에 가까워 보였어요. appeared close to a deal, 합의에 딱 가까워 보였다는 뜻이에요. On Friday, 금요일에 오는 날짜에 붙는 전치사죠. to lower tariffs. 관세를 낮추려고 to 부정사로 목적을 나타내요.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였죠. On steel, aluminium, and cars.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오는 여기서 대상에 딱 붙어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관세였어요. But the deal 하지만 그 합의는 버트로 흐름이 확 꺾여요.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 나올 거예요. was scuttled. 좌절되었어요. 스컬들은 배에 구멍을 내서 가라앉히는 걸 뜻해요. 여기선 합의가 수류탄 맞은 것처럼 박살났다는 뜻이죠.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at the last minute, 딱 마지막 1분 전에 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양측은 금요일에 합의에 가까워 보였어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려고. 하지만 그 합의는 마지막 순간에 좌절되었어요.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The two sides appeared close to a deal on Friday to lower tariffs on steel, aluminium, and cars, but the deal was scuttled at the last minute.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여기서 투로어 테리프스즈, 투 부정사가 뒤따르며 목적을 자연스럽게 이어줘요. 관세를 낮추려고라고 앞에서 뒤로 흐름을 유지하죠.
그리고 버트로 흐름이 꺾이면 그 하브이가 마지막 순간에 좌절되었다는 결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스컬들 정말 재미있는 단어예요. 원래는 작은 배에 구멍을 콕콕 내서 물에 가라앉히는 행위를 뜻했어요. 그래서 계획이나 하브이가 다 됐는데 바로 앞에서 박살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 여행 계획이 스컬들 됐어라고 쓰면 원어민이 마지막에 망했구나 하고 바로 이해해요. 꼭 써먹어 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were close to a deal, but it was scuttled by the legal team. 우리는 하브이에 가까웠지만 법무팀에 의해 좌절되었어요. He always makes decisions at the last minute. 그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내려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7번째 문장 갑니다.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two sides blamed each other for the collapse.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The two sides 양측은 미국과 캐나다 두 편을 말해요. blamed 비난했다. 블레임드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거예요. each other 서로를 이치하더 서로 말이죠. for the collapse. 그 붕괴에 대해서요. 포는 궁극 목표나 원인을 향해 흘러가게 연결해요. 붕괴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했다는 뜻이에요.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양측은 그 붕괴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했다. 자, 한 번 더 원문 들어볼게요. 이제 술술 들리시죠? The two sides blamed each other for the collapse.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인공인 양측이 동작인 비난했다를 하고 대상인 서로를 미치는데 전치사포는 궁극 목표인 그 붕괴에 대해서로 흘러가게 연결해요. 앞에서 뒤로 흐르며 한국어 어순으로 재배치해도 양측은 그 붕괴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다로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럴 때 돈 블레임드미, 즉 날 탓하지 마라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블레임드는 잘못을 전가하는 거라서 항상 누군가를 지목할 때 쓰여요. 그게 다 내 잘못이잖아 할 때 바로 이 블레임드 쓰시면 돼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two companies blamed each other for the project's failure. 두 회사는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했어요. She blamed the traffic for her late arrival. 그녀는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교통체증을 비난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미국과 캐나다의 팽팽한 무역 분쟁 기사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달러 포 달러로 정확히 맞받아치는 멋진 표현, 그리고 친구 사이의 세기를 박는 드라이브어 예지 비트인까지. 이런 비주얼 표현들 일상 대화에서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원어민처럼 멋지게 들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이 분쟁이 어떻게 풀리는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 배운 문장들 꼭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파이팅!